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슨 날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전입일, 확정일, 전세권 등기일, 어느 날?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세권 등기가 가끔 나오죠? 전세권 등기. 근데 그 전세권 등기가 여러분들한테는 딱히 그렇게 우리한테는 별 필요는 없어요. 신경 쓸 건 없어요. 단지 전세권 등기자가 나중에 경매를 친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이러면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세권 등기자 같은 경우는 전입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무슨 날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전입일, 확정일, 전세권 등기일, 어느 날? 전입일하고 관계 있잖아요. 전입일이 말소기준관리보다 빨라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으면 내가 돈을 다 물어줘야 되니까, 보증금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전입일을 항상 신경 씁니다. 근데 전입을 저렇게 안 해가지고 미상일로 적혀있는 그 현황조사상 많이 있어요. 전입을 왜 안 할까요? 어렵죠? 그럼 여러분 전입을 왜 합니까? 살으려고. 전입 안 하면 못 사나요? 전입을 왜 해요? 돈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예, 그렇죠. 대항력 같은 경우 내가 거기 사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대항력이 없더라도 소액임차인이면 전입하면은 나중에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으로 받죠? 그러니까 보증금이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장이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알기로 80년도에 해가지고 80 몇 년도에 시행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입일을 왜 했어요, 그럼? 대항력 같은 것도 없는데 왜 전입을 했죠? 호구조사 본인이 하고 다녀요. 우편물 받으려고, 우편물. 우편물. 그잖아요? 주민등록증 그 도장 찍어야 되니까. 주민등록. 여러분들이 주거 이전하면은 나중에 관공서에서 여러분들 찾아다니려면은 그 주소로 가잖아요. 그 주소로 가요. 근데 그 주소가 안 돼 있으면 나라에서도 골치 아픈 거죠. 어쨌든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을 전입하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나중에 수배 때릴 때 되게 편하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병역통지서, 남자는 병역통지서, 여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어쨌든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입을 딱 옮겨놓으면 나한테 올 모든 우편물들은 글로 오니까 되잖아요. 또 애 키우는 엄마들은 전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왜? 학교 거기 다녀야 되니까. 아니 나주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전입 안 하고 있었더니 얘가 나주 학교로 배정이 된 거야. 아니 글로 어떻게 다녀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전입을 꼭 해. 근데 여기 서울 살다가 나주에 이사 갔어. 그럼 나주에 전입을 해, 안 해? 그 엄마는 안 해. 네, 여기에 놔두고 애를 여기 이모 집에 맡겨. 애는 어떻게 다녀? 학교를 여기서 다녀. 그죠? 그 전입.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 안 해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시골에 사는데 여기 이제 이모가 살아. 이모가 사는데 우리 딸을 이모 집에 얹혀놓으면은 여기 옆에서 무슨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니까 청약이 된다는 거야. 그 청약 적금을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얘가 한 30대 되니까 청약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받았어.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전입을 여기는 하지만 저기는 안 하고, 저기는 안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입을 안 할 경우, 전입을 못 하는 경우, 전입을 안 해야 될 경우에 임차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대항력도 생성이 안 되고 전입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으로 나중에 최소한 변제금 그것도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권리, 내 보증금을 그 집주인한테 맡겼는데 이 집주인이 나중에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이 집이 넘어가면 나는 이 보증금 다 띄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뭘 하면 돼? 전세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하면은 왜 그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판사님이 낙찰금을 받아가지고 배당을 해주잖아요. 뭘 보고 해준다고? 전입일만 보고 해줘요? 은행은 전입일이 있어요? 배당을 해줄 거야. 야, 집 팔아서 돈 나눠줄게. 줄 서? 딱 했더니 어떻게 돈 받을 사람이 쫙 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키대로 서?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잘생긴 순으로 준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날짜 순서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날짜 순서대로 적혀있는데 전세권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적혀있잖아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등기. 여기 전세권 등기 등기부등본에 딱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입일이라고 확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판사님이 이게 전세권 등기 날짜 얘 주고 그 다음에 얘 주고 그 다음에 얘 주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세권 등기만 해놓으면 확정일이나 전입일이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주인들이 전세권 등기를 하려고 세입자가 딱 하면은 뭐라고 해요? 등기소에서 집주인의 허락 동의서를 가져와서 도장 찍어 가져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딱 가서 전세권 등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 그래? 나 도장 안 찍어줄 거야. 이래. 왜요? 내 맘이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못 하는 거라고. 일반인들이 돈을 많이 줘도. 진짜로 고가의 주택이나 고가의 이런 것들은 전세권 등기 다 해주죠. 계약금 딱 넘을 때부터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해줘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전세권 등기자 이런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에 적혀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해요? 그냥 판사님이 집행관이 그 경매계에서 다 관리를 해.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거야. 단지 여기서 예외는 그 전세권 등기자가 전입일이 있으면서 더 전입일이 되게 빨라. 그러면서 경매를 친 사람. 이 사람은 지금도 판례가 분분해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 등기자가 경매를 쳤으면 대항력이 소멸되냐? 대항력과 전세권 등기에 이런 내용이 같이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돈이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전세권 등기자는 일단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뭐만 신경 쓴다? 전입일. 근데 전세권 등기자는 전입일이 대부분 미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미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막 전세권 등기면 그런 건 찾을 필요 없고 전입일이었으니까 대항력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